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를 기만하고 사기 김치 코인 폴라리스 쉐어에 따른 실체라고 해서 에이다 폭격기님이 써주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보게 되면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칭찬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게 내용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습관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나왔다고 해도 일단 이런 습관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최소한에 있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베팅을 할지도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좀 되니까 그 비중에 따른 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본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대표는 누구냐? 광민철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민철 대표는 전 인프라웨어 창업자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폴라리스 쉐어의 대표는 알버트 유가 대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1년도 1월 달에 폴라리스 쉐어 컴퍼니 법인이 설립이 됐고 송영호가 설립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송영호는 누구냐? 백서팀의 송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씨와 알버트 유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겁나게 또 검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FMB 프로토콜이 검색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FMB 프로토콜 보이시죠? 그래서 송 씨는 나도 사장님 공동대표, 류 씨도 나도 사장님 공동대표, 김 씨도 보게 되면은 보갑이 개발 총괄 카카오페 계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MB 프로토콜 대표를 찾아보니 류 씨, 성 씨가 공동 설립을 했고, 여기에서 구글 검색 시 이제 FMB 프로토콜 스캠이라는 연관 검색이 나오게 있는데 뭐 그냥 골로 가셨네. 그냥 보이지도 않고 400원에서 지금 마에 5원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가격대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폴라의 유통량을 보게 되면 폴라가 11월 19일 빗썸이 상장을 했고 상장 당일 유통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토큰 세일 800만 개, 프라이빗 세일 600만 개, 퍼블릭 세일 200만 개, 에어드랍 35만 개, 전략적 파트너 150만 개, 어드바이저 100만 개 정도로 해서 토탈 1100만 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12월 4일 유통량 추이를 보게 되면 해당이 있는 여기 기반으로 다 써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상장 당일 1100만 개에서 이벤트 에어드랍 660만 개, 프라이빗 2주 토큰 세일 판매분에 이제 500만 개, 전략적 투자자 파트너 첫 번째 언락 물량이 895만 개, 백사이도 공지에도 사전에 없었던 물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3155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웠던 전략적 투자자 파트너가 첫 번째 언락 물량이 풀림으로 인해서 가격이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하락발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유통량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쌩을 아주 심하게 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12월 베스팅 강화와 서비스 런칭 AMA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3월에 베스팅 강화 안에 내용이 없었고 정식 서비스 런칭에도 언제 될지 모른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미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폴라리스 쉐어에서 폴라리스 랩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좀 있었고 지원 자격도 보게 되면 뭐 창업 2년에 뭐 오피스 80%에서 무료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서비스도 많이 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보니까 입주 시기도 3월 말부터 4월 초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태클 거는 언론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웨어의 관계자는 우리는 아예 다른 회사여서 연락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뭔 소리지? 비싼 거래소에서 12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닌 폴라리스 쉐어 생태계 자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형태이다. 아니, 투자를 했으면 좀 공개라도 하던지 그런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기사 내용에서는 어렵다로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 일단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배임 행위에 가깝다라고 일단 그런 기사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잊지 말자, 스캔 가능성이 높은 폴라리스 쉐어라고 일단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실질적 대표가 일단 법인 설립 대표와 이름이 다르다라는 점을 꼬집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자가 인프라웨어와 폴라리스 쉐어 관계는 아예 없다라고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해관계도에 따른 문제점이 일단 발생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저들에게 사전 공지 하나 없이 유통 물량을 마음대로 바꿨다라는 점과 명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식 채널의 텔레그램에 수상한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옹호해 주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답변이 시원시원하지 않았다는 거,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투자자와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빗썸한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빗썸은 어차피 거래량만 나오면 땡큐인 거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국내 코인 쪽이다, 특히나 국내 거치를 두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 라고 하면은 뭐 어렵게 확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청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매칭해놓고 해당에 있는 그 대표자 이름만 알아도 계속 검색만 해보면 다 타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 돌려서 거기 해당 위치에 있는지, 해당에 있는 장소, 뭐 그 회사와 일치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국내 코인들은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해요. 해외 쪽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해외 코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도 유형이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래는 먹튀하려고 했었는데 판이 커져서 먹튀했다가는 이래나 저래나 잡힐 것 같으니 이제 약간 파이가 커지면서 다시 이제 좀 상황 정지를 하고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비이상적인 코인들이 몇 개가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아예 원래 취지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먹고 튀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애초에는 그런 먹튀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취지와 맞지 않게 다른 형태로 좀 많이 진화했던 그런 코인들도 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를 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말을 겁나게 안 듣는 자식이 한 명이 있으면 뭐 그렇죠. 학원비를 줬는데 학원 원장님한테 학원비가 제대로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중간에 자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정말 학원 원장님한테 꼭 학원비 전달을 해줘야 돼.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워주고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하다가 중간에 삥땅 쳐서 PC방 가거나 오락실 갔던 과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물론 지금은 계좌 이체가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이제 전달 사고가 나진 않지만, 네, 배달 사고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거지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라는 은행에서 기존에 예금했던, 기존에 적금했던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거기에 사기에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피곤하게 하셔야 돼요. 위험성이 높은 거는 돌아오는 그만큼 보상도 크지만 항상 그만큼 피곤하게 계속 확인하고 주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덜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내 가슴이 콩닥콩닥 할 만큼 그 정도가 안 될 거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금액 선에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욕심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